네, 보신 것처럼 반복되는 낙석 사고로 인한 피해 막을 수는 없는 건지 또 집중호우 시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전문가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대전보건대 재난소방건설안전과 김동은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낙석 사고가 발생한 지역, 7년 사이에 3번이나 피해가 난 지역이라고 하는데 사실 낙석이 보통 해빙기에 많이 발생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5월이잖아요. 네. 5월이면 해빙기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내린 비가 수백 미리가 내린 것도 아니고 이 충청 지역에 한 70에서 80mm 정도가 왔단 말이죠. 그렇게 기록적인 폭우가 난 것도 아닌데 낙석이 발생을 했어요.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낙석 사고 자체를 보게 되면 네네. 오랜 시간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겨울철을 앞에 보게 되면 겨울철에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경우에 네. 그 돌이나 암벽 사이에 액체가 되는 물이 수분이 들어갔다가 네네. 겨울철에 그게 고체가 되는 얼음으로 변했다가 해빙기 때 녹아 들어가면서 그 틈이 생기는 겁니다. 부피가 커지면서 바위가 갈라지는 거죠. 네, 그 틈이 생겨서 조그만 하중, 즉 이제 비가 조금이라도 내거나 바람이 네. 조금이라도 불더라도 그게 떨어져서 나오는 게 지금 낙석 사고의 원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낙석 사고가 5월까지도 그럼 해빙기의 영향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 한참 온도차가 기온차가 심하기 때문에 네, 네. 이때 제일 많이 발생도 하고 지금이 제일 해빙기 시즌이어서 안전점검도 제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5월은 아직 완전한 봄은 아닌 셈이군요. 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피해가 난 지역 안전 금융망이 설치가 돼 있었는데 역부족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근본적인 대책 이게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희가 사면이라고 해서 저희 토목 쪽에서 말씀드린 사면이라고 하면은 네. 수평면에서 90도 이하에 되는 각도에는 비탈면들을 전부 다 우리가 사면이라고 합니다. 네, 네. 거기를 안정화시키는 거 제일 안전하게 탄탄하게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게 네. 힘들 경우는 지금같이 이제 안전 근육망을 설치하게 되는데 네. 이게 설치를 해놓고 오랫동안 있다 보니까 네. 이 토사랑 많은 비들을 통해서 훼손이 된 게 많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낙석이 들어온다고 해도 낙석을 1차적으로 원초적으로 막아주는 게 아니고 네. 낙석이 떨어진 거는 시간만 지연을 시켜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네. 지금 원초적으로는 이 그물망을 한 번 더 다시 한번 점검을 전체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국도 주변을 운전하고 가다 보면 그물망에 어떤 굴러내려온 바위 같은 게 잔뜩 걸려서 네, 맞습니다. 그물망이 위태위태 버티고 있는 그런 장면을 많이 목격하게 되는데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좀 있다. 이번에도 그 이유가 그 작년에도 어저께 저희가 우리 지역이 많이 비가 내렸습니다. 네, 집중호우가 내다 보니까 그 토사들이 내려오면서 그물망 훼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낙석들이 이 그물망에 겹쳐가지고 네, 네. 그 하중을 못 견디고 더 떨어져서 밑으로 떨어진 그 경향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낙석 사고가 반복되는 게 이게 혹시 산사태 전조 증상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산사태랑은 별도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르다. 왜냐하면 네, 네. 집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 그러니까 토사가 흔들려서 토사가 미끄러 내려오는 거, 사면을 통해서 내려오는 게 그게 산사태고 네, 네. 지금은 암벽 자체가 이 액체가 고체 부피가 커지면서 떨어져 나가서 돌덩어리가 내려온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그게 낙석이기 때문에 네, 네. 이게 전초 증상이라고 볼 수는 없고 네, 다만 집안이 약해진 거는 공통 분모일 수는 있겠지만은 네, 네. 일반적으로는 낙석과 산사태는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 질문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집중호우가 예보되면 낙석 우려 지역 있잖아요. 이런 데는 안 가면 좋겠지만 저희가 불가피하게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런 상황 있잖아요. 지금 예기치 못한 이런 낙석 사고 피하려면 어떤 점을 좀 주의해야 될까요?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낙석 주의 표지판을 잘 보셔야 됩니다. 가는 표지판, 길이 네네. 어떻게 되어 있는지. 특히 저희 운행 중에도 최근 내비게이션에서는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네네. 낙석주의라고 나와 있는데 그때는 신속하게 빠져나간다, 천천히 나간다 이건 정답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어느 정도의 상태가 발생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네네. 제일 중요한 건 그 지역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네. 어느 순간 낙석이 나오면 앞에 차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네네. 뒤에 차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그렇게 해서 안전거리를 확보해 주셔야 되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예. 충분히 확보해라. 예, 맞. 네네. 그리고 또 낙석이 떨어졌다고 해서 급하게 조절을 하시게 되면은 네네. 2차 사고가 더 크게 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좀 속도를 줄이시거나 아니면 자기 본인이 회피할 수 있는 방향에서 회피를 해야 되는데 낙석이 떨어지는 방향에서의 그쪽 방향으로 핸들을 운전자들의 심리상 네네.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쪽으로 핸들을 꺾게 되는데 반대로 피하겠죠. 반대로 예. 피하게 되는데 그때는 같이 또 굴러 떨어지기 때문에 아예 이쪽으로 벽에 붙이시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절벽 쪽으로 차를 붙이는 게 네, 오히려 저는- 더 도움이 될 수 네, 있다. 왜냐하면 이 경사면에서 네, 내려올 네. 때 튕겨서 나오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반경이 있기 때문에 네, 어느 네. 정도의 절벽 쪽 붙이는 게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나오셨으니까 이 질문도 좀 드릴게요. 지금 뭐 요즘 기상이변 때문에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네. 뭐 저희 지역도 좀 있으면 이제 장마철인데 이번 장마철에 뭐 이것만은 좀 조심해야 된다. 어떤 뭐 재난 트렌드라 그럴까요? 뭐 그렇게 해서 한 말씀 해주실 게 있을까요? 올해는 우리가 7월 달부터 저희 지역이 장마라고 지금 네.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제 배수로 정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네, 네. 최근에는 이제 공사장이 우리 지역도 공사장들이 되게 많아졌습니다. 근데 네. 이 낙석 사고 같은 경우도 공사장에서 많이 발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사면에 있는 자연으로 나오는 낙석이 있겠지만은 네, 네. 공사장에서 나오는 낙석도 있기 때문에 네. 최근에는 그 집중호우에서 이런 낙석으로 해서 사망하는 사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낙석 사고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 낙석 사고로 피해를 받은 것들은 산행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날씨가 좋아서 네. 지금은 집중호우 전에 날씨가 좋아서 산을 많이 올라가시는데 그렇죠. 이 산에 네. 올라가셔서 이 낙석으로 해서 사고가 나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웬만하면 그늘이 오래되는 곳, 그러니까 덥다고 그늘에 많이 쉬실 텐데 네, 네. 그때 그늘을 잘못 밟으시면 그 낙석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항상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 네. 이번 집중호우 같은 경우도 아마 우리 지역도 또 많은 피해가 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이제 배수로 정비하고 이제 길가에 포토홀이 올해도 많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길가를 좀 더 다시 안전하게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